만약에요, 민간 단체가 북한으로 날리는 그 전단지 뒤에 사실은 우리 군의 비밀 작전이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군 최고 지휘부조차 전혀 모르게 진행된 작전이라면요.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 전역 장병의 증언입니다. 국군 심리전단이 대북 전단을 살포해왔다는 말 그대로 최초의 내부 증언인데요. 네. 이걸 통해서 그 작전의 규모와 방식, 그리고 이 모든 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증언이 만약 사실이라면요. 이건 그냥 군이 전단을 보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작전이 시작된 시점이라던가 또 그 은폐 방식, 그리고 이 증언자가 자신의 경험을 다른 큰 사건들이랑 연결하는 방식까지 보면요. 이건 뭐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 군의 지휘 체계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 증언의 첫 부분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이 모든 일의 시작, 대체 언제였을까요? 네. 자료를 보면 국군 심리전단이 대북 잔단 살포를 다시 시작한 게 2023년 10월 중순이라고 나와 있어요. 10월 중순이요. 네. 근데 이 시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직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했던 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거든요. 아, 그 헌재 결정이 있었죠. 네. 2023년 9월 26일에 결정이 났으니까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작전을 시작한 셈이에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글쎄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보통 이런 규모의 군사작전은 계획하고 예산 확보하고 장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네, 물론이죠. 그런데 법적인 걸림돌이 사라지자마자 거의 즉시 실행했다는 건 이미 그 위헌 결정이 나기 전부터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 그 증언한 장병, 당시 심리전단 소속으로 이 작전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처음에는 대형 풍선 한 10개로 좀 조심스럽게 시작했는데 2024년 11월까지 이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2달에 한두 번 골로 계속 작전을 했다고 해요. 기간도 꽤 길고 횟수도 많았네요. 네, 규모도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한 번에 풍선을 100개씩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100개씩이요. 네, 풍선 하나에 전단이 10kg씩 들어갔다니까 본인 추정으로는 총 1톤가량의 전단을 보낸 셈이라고 합니다. 1톤! 이야,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그 작전의 정교함입니다. 정교하며? 네, 보직이 재원산출병이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재원산출병. 저도 좀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민간단체처럼 그냥 바람 부는 방향 보고 자, 날리자 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아, 재원산출병은 풍향, 풍속 같은 기상 데이터는 기본이고요. 풍선에 넣는 수소가스 양, 또 매달아 보낼 전단의 무게까지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해요. 와, 근데 자료에 나온 증언을 보면 더 놀라워요. 더요? 군사 지도에 북한의 주요 군사기지, 비행장, 심지어 평양 같은 주요 도시들의 좌표를 다 찍어놓고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를 분석해서 가장 효과적인 타격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와, 명백하게 군사적인 목표를 가진 아주 체계적인 심리전 작전이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민간단체 활동과는 목적, 방식, 정밀도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2024년에 북한이 그 오물풍선 보내면서 남북관계가 엄청 안 좋아졌을 때도 있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군은 그런 외부 상황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바람 조건만 맞으면 자신들의 계획대로 작전을 계속 수행했다는 겁니다. 군은 군의 계획대로 움직였다. 네.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게 정말 상상 이상으로 비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작전이 얼마나 비밀에 붙여졌는지 심지어 우리 군의 공식적인 작전 주의 계통에 있는 합참본부, 그러니까 합참도 전혀 놀랐다는 증언에 나왔습니다. 합참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군대 조직에서? 저도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특히 모든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의 보고도 없이 독자적인 작전을 1년 넘게 했다는 건 네. 이건 정상적인 지휘 보고 체계가 그냥 완전히 무시됐다는 뜻이거든요.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져요. 어땠길래요? 2023년 10월에 첫 훈련이 끝나자마자 한 간부가 소대원들을 전부 집합시켜서 이랬대요. 오늘 훈련한 거 가족이나 친구는 물론이고 바로 옆 소대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야. 이 한마디에
부대 분위기가 그냥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함구령을 내린 거군요. 합참에서 전투 준비 태세 검열을 나올 때였다고 합니다. 이 작전의 흔적을 들키면 안 되니까 검열팀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대북전단 살포에 쓰는 각종 장비들을 원래 창고에서 전부 빼냈다는 거예요. 전부요? 어디로요? 다른 건물이나 좀 외진 곳으로 옮겨서 꽁꽁 숨겼다는 겁니다. 합참을 속이려고 조직적으로 장비까지 은닉했다. 이 부분이 이번 사안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아, 군의 특정 부대가 공식적인 지휘 보고 체계, 즉 합참을 의도적으로 기만했다는 건 심각한 항명 또는 지휘권 문란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숨기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또 있습니까? 군의 작전을 마치 민간 단체의 활동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위장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났어요. 위장이요? 단순히 비밀 작전이 아니라 아예 다른 주체가 한 것처럼 꾸몄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전에 투입된 때마다 군복을 벗고 그 특수작전 요원들이 입는 이름표나 부대 마크가 전혀 없는 검은 옷, 이른바 흑복으로 갈아입었다고 해요. 흑복. 누가 봐도 군인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고요. 작전 시간도 주로 인적이 드문 밤 9시에서 11시 사이를 택했고요.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민간인처럼 보이도록 행동했다는 거군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이 바로 이겁니다. 네. 의도적으로 민간단체가 전단을 뿌리는 날이나 그 즈음에 맞춰서 작전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아, 일부러 날짜를 맞췄다. 네. 같은 날 여러 곳에서 풍선이 날아가면 이게 전부 민간단체가 보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설사 우리 군의 활동이 일부 포착되더라도 아, 그거 민간단체 소행이다라고 둘러댈 여지를 만들려 했던 거 아니냐는 거죠. 심지어 그 부승찬 의원이 쓴 책을 보면요. 일부 부대는 민간단체들이 사용하는 풍선의 크기, 재질, 심지어 전단을 묶는 형태까지 똑같이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하니 세상에. 정말 작정하고 유정한 거죠. 이 대목은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네. 이건 단순히 작전을 숨기는 걸 넘어서서 유사시의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책임을요.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 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교전규칙 위반 소지가 있고 윤리적으로는 군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죠. 이 모든 일을 최전선에서 직접 겪었던 기읒 씨의 심경 변화를 따라가는 부분도 이 자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아, 그 병사의 이야기군요. 네, 군복무 중에는 그저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전역하고 사회에 나와서야 자신이 했던 일의 진짜 의미를 퍼즐 맞추듯 깨닫게 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 북한의 오물풍선 관련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다고 합니다. 모든 언론이 연일 북한의 도발이라고 보도했지만 기읒 씨는 혼자 사실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대북 전단 도발에 대한 그들의 보복인데 이런 생각의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해요. 아, 그러다가 작년 12점 계엄 사태가 터진 후에는 생각이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이죠? 그때 우리가 했던 일이 그냥 심리전이 아니라 먼저 북한에 시비를 걸어서 어떤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 특검이 수사 중인 평양 무인기 관련 보도를 보면서였다고 합니다. 아, 그 사건. 그때 등골이 오싹했다고 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했던 일이 내란 계획의 일부였던 거구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다. 내란 계획. 내란 계획이라는 정말 무서운 단어까지 직접 언급했어요. 그의 주장은 이 대북 전단 살포가 단순히 북한을 자극하는 걸 넘어서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최고조로 끌어올려 위기 상황을 만들고 그걸 국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던 더 큰 그림의 일부였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그 더 큰 그림이나 국내 정치적 목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요. 군이 비밀리에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적 도발을 유도하고 이걸 빌미로 남북관계를 파탄에 가까운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극도의 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삼아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비상조치를 취하려 했을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증언이 나오니까 정치권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합참마저 기만하며 1년 넘게 자행된 국방부 내의 전쟁 유도 실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했고요.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전쟁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 심리전단의 해체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